법률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신 분들은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이제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던 사건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저희가 소장을 제출할 때 관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법원에 낼 거냐 이렇게 볼 때 저희가 보통 변호사들은 변호사가 이동하기 가까운 거리, 시간 절약하는 그런 법원에다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게 내는 법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도 관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내도 상관은 없었어요.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이 그때 서초동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의뢰인도 동작구에 살았어요. 그럼 당연히 서초동에 내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사건을 받아보니까 안산에다 낸 거예요. 안산이 관할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지금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왜 안산에다 냈을까? 결론은 몰랐다. 바로 옆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고 우리 의뢰인도 동작구니까 바로 옆에 가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10분 정도면 가잖아요. 왔다 갔다. 편하고. 근데 의뢰인이 또 법정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뢰인도 오기 편하고. 안산에도 늘 이유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판례를 봐야 되고 계속 토론을 해야 되고 검찰의 검사님들 기타 사내 변호사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가끔 친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희들 만나면 늘 저희 시쳇말로 저희끼리 하는 얘기는 이제 공장 얘기를 하죠. 공장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진행하는 사건들 얘기해요. 엄청 재밌어요. 그 재미를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법조인이 돼야 돼요. 어떤 사건 얘기를 했을 때 야, 이거 이런 사건인데 어떻게 막 서로 토론하고 어떨 때 막 얼굴 붉히고 야, 너 술 한 잔 마셔. 막 이게 막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토론하고 그러면 같이 막 의견 나누면 이게 이렇게 실력이 좀 더 좋아져요, 확실히. 또 필드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서로의 직역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지고. 거기에서 뭐 사건 청탁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일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건 안 풀리고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실력이 늘어요. 그렇게 술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심과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법조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게 되는 거지 사실 인권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어떤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롭게 해결하다 보면 인권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준기가 되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정말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지켜도 인권은 저절로 보호가 돼요. 네. 근데 그걸 어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 헌법과 법률에 대한 토론. 왜냐면 이 사건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거든요. 다양하게. 정말 이상하게 일어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에 재미가 있으신 분이 법률가가 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법원 검찰은 그런 배우는 구조가 잘 돼 있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법원에 가면 이제 제일 처음 판사로 가시더라도 이게 부장님이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시니까 가르쳐 주시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부장 검사님들이 이제 가르쳐 주시죠. 저절로 배우는데 이 변호사님들은 이런 구조가 이렇게 딱 돼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다 취업이 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개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게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래서 변협에서 하는 뭐 어떤 연수 과정이나 네, 그런 걸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선배 법조인들과 계속 토론이나 어떤 그 뭐 판례 연구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참여하셔야 돼요. 많이 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좋은 변호사, 좋은 판사, 검사는 어느 시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련의 과정입니다.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좋은 판사, 검사, 변호사는 계속 노력하는 거지 너는 지금 좋은 판사야, 너는 좋은 변호사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계속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 법률가가 되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자격증 있다고 우쭐대고 뭐 난 변호사다. 근데 안산에다 소재기하고 바로 옆에가 10분이면 걸어가는데 안산에다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정말 아찔한 거예요. 근데 의뢰인은 몰라요. 의뢰인들은 잘 몰라요. 안산에다 하면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잘 모르세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연봉은 변호사 급여가 요새는 워낙 많아지셔서 일면 사내 변호사 들어가는 경우는 뭐 200만 원 수준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형 펌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억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의 급여 수준으로만 따지면 진짜 완전히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고 실제로 한 달에 수임 건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업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새 통상적으로 그냥 고용 변호사로 맨 처음에 하시면 그냥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왜냐? 변호사가 많으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변호사가 많으니까 뭐 300 이렇게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350. 그리고 실제로 인하우스로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로 가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또 대형 같은 경우 가면 뭐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요. 고용 변호사. 그래서 글로 자꾸 가려고 하시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실력을. 예. 그래서 선배한테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배우시는 게 중요하지. 당장 급여 물론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 조금 급여가 적더라도 잘 배울 수 있는 데 들어가서 첫 단추를 잘 꿰야지 나중에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돈 버는 직업은 아닙니다. 돈 버시려면 사업하셔야 돼요. 예, 사업하시고 변호사는 절대 돈 버는 직업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도 이제 뽑는데요. 이제 제자들을 뽑거나 이렇게 일부 뽑는데 저는 이제 거의 고용을 전제하고 뽑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면은 정말 하드하게 배우죠. 정말 일을 하드하게 배워서 정말 계속 돌립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견디면 어느 순간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급여도 확 오르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을 잘 못하니까 급여를 많이 줄 수가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급여가 적더라도 일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좀 익숙해지면 그땐 급여는 올라가고요. 저희 사무실은 그래서 구조 자체는 일단 고용을 전제하고 뽑고 그래서 들어오면 그때 일을 하드하게 일을 굉장히 열심히 시키죠. 제가 드린 말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성실히 답변드립니다.